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채널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좋은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내용을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우리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책도 소개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소개해 드릴 책은요, 그 신성권 작가님이 쓰신 천재, 빛나거나 미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천재, 빛나거나 미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책인데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우리 채널의 내용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고,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소개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지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주제도 역시 천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 결과는 빛나지만 과정은 고독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 결과는 빛나지만 과정은 고독한 이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천재를 꼽으라면 우리는 흔히 천재 그런 과학 분야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는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꼽는 심리학 분야에서 꼽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꼽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프로이드를 꼽습니다.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낸 프로이드를 많이 꼽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학 분야에서는 에밀리 브론테, 샤롯 브론테라고 하는 브론테 자매, 여러분들 작품 잘 아시는 폭풍의 언덕이나 그 다음에 테스 이런 거 쓴 작품 쓸 작가죠. 예, 그런 분이나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으로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최근에 IT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꼽는다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을 정말 천재의 그 대열에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뛰어난 그런 시대적인 어떤 성과, 성취를 나타낸 그런 사람들이죠. 빛나는 그런 성취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탁월한, 그 다음에 시대를 초월한 이런 형용사가 붙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천재가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는 매년 이렇게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잖아요.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꼽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천재들이 보이는 그런 특징은요, 극단적인 지성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광기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그 신성권 작가님의 그 책 속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극단적인 지성, 극단적인 광기. 옛날에도 이런 책들 보면은 천재와 광기라는 책도 있고요. 외국의 책들을 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 천재에 대한 그 작품을 쓰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아주 이번에 대단히 훌륭한 작품을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많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뛰어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자, 극단적인 지성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지적인 측면을 말하죠. 그런데 또 그거와 대비되는 그런 비논리적인 광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주 논리성, 극단적인 논리성과 극단적인 비논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천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재 아이들 중에서도 우수한 아이들, 우리가 영재를 키울 때 보면은 영재 아이들의 그 비동시적 발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발달하는데 지적인 능력은 굉장히 앞서가고 발달하는데 정서적인 측면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갭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지능이라는 건 높다고 할지라도 정서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주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지성, 그 다음에 극단적인 광기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저런 짓을 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도 보면은 아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학교 공부를.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별로 드러나지 못하고 부각되지 못하고 부모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그 성과,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다가 보면 뛰어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성취를 만들어내고 아주 시대적인 어떤 아주 대단한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는데 시대를 초월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당대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의 어떤 세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재 두 번째는요. IQ가 높은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IQ만 높다고 천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IQ가 뭐 한 130, 140 되면 영재고요. 150, 160 되면 천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영재는요, 우수하다. 지금 우수하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없다. 즉 가능성만 많이 있는 아이를 영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천재는 탁월한 성취, 성과, 뭔가 시대적으로 아주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지 않죠. 또 그러면 그 당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후대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인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천재와 영재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영재가 커서 천재가 될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영재가 다 천재가 되는 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와 천재는 완전히 달라요. 천재는 IQ가 높은 사람을 천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만들어낸 사람을, 그래서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정말 남들의 경계선을,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비범을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 IQ 말고, 그러니까 열정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열정, 어떤 몰입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험심 같은 겁니다. 위험하지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험한 거 잘 못해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안정이 중요하고요. 안전한 것이 중요해. 위험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위험한 거 하다가 망하면 누가 회복해 주나요?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안 되죠. 위험. 또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한 가지 시작했으면 그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힘,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독창성,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창성과 창조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험이라고 하는 것,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창성,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바로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IQ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IQ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야만 우리가 천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천재, 그런 것이 바로 천재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대적으로 그 사람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정신의 세계를 그 시대가 수용해 줘야 돼요. 옛날에는요,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학. 그 문학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에는 문학에서 뛰어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음악, 예술, 이런 분야가 뛰어났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그런 것을 수용해 주고 있어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또 과학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과학이.
요즘에 뭐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식으로 과학의 발전. 그래서 그 과학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아인슈타인이나 뭐 에디슨이나 이런 아주 뛰어난 그런 과학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했어요. 또 요즘은 또 자꾸 넘어가면요. 무슨 시대로 넘어가고 있냐면 금융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금융의 시대. 이 금융 분야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산업, 금융, 어떤 기업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 분야가 새로운 또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서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부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천재를 만드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럭키하게도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런 데 흥미가 있었고 그런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그런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천재를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의 에너지는요, 천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에너지는 개인적인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서 사회적인 에너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천재로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주변과 관련된 사회가 인정해주는, 시대가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로, 그런 걸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요, 천재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재냐? 바로 지적인 능력이 극단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광적인 어떤 광기 같은 게 있는 그런 극단적인 광기를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조금 이제 이런 그 천재의 그 정의는 다소 옛날 그런 기준이었어요. 옛날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천재라고 하는 것은 IQ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IQ하고 천재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 IQ가 반드시 높아야 되는 것만도 아니다. IQ라는 것 외에도 뭐 열정이라든지 뭐 노력과 열정이죠. 모험이라든지 과제 집착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창성, 창조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만 영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천재를 얘기할 때는 시대적인 어떤 수용이 굉장히 중요했다. 시대적인 수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상당히 우리 신성권 작가님하고 관련이 많아서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신성권 작가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채널에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천재에 관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네이버를 쳐보시면요, 우리 신성권 작가님 이름을 치면 거기에 다 나와서 이 책 외에도 다른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특히 우리가 영재냐 천재냐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교양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우수하게 커나가고요. 그리고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아이에 관해서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아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이해에서부터 교육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 없이 교육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를 하고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 교육의 어떤 내용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